간단하게 개념 정리할 거 있으면 좀 몇 개만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일단은 집합이 뭐냐, 원소가 뭐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일단 원소가 포함되는 건 상지천 기호, 그 다음에 이건 부분집합 기호 다 그건 되지? 이 정도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다 알 것 같고. 상등에 대한 내용 정리만 좀 할게. 그 다음에 집합의 종류나 요거 좀 이렇게 정리하고. 집합의 종류가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어. 유한집합이 뭐야, 얘들아? 유한집합. 뭐의 개수가 유한계라는 거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야. 끝이 있다는 거지. 무한집합은 끝이 없는 거. 맞죠? 그럼 공집합은 뭐야?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거야. 그럼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빵개. 유한집합인 거야. 그치? 셀 수 있는 거잖아. 빵개로 셀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니까 유한과 무한, 공집합은 이렇게 표현을 하되 유한집합에 해당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고요. 오케이? 상등을 가보자. 집합의 상등. 집합의 상등은 두 집합이 같다는 뜻인 건데, 집합이 같다는 건 원소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거지. A라는 집합의 구성 원소와 B집합의 구성 원소가 완벽하게 일치할 때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얘랑 같은 표현이 뭐야? 우리가 명제를 한 번은 배웠으니까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뜻이야. 예이면 예이다도 참, 예이면 예이다도 참일 때 저렇게 두 줄의 양쪽 화살표를 그리지. 기억나요? 그래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표현을 쓸게. A와 B가 같다라는 표현과 필요충분 조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and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표현됩니다. 이건 좀 참고로 알아둬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이렇게 표현되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표현이 더 나온단 말이에요. 더 많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면서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표현이 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것만 좀 체크 좀 해놔. 집합의 상등 같은 원소가 되고, 집합에서는 같은 걸 두 번 쓰지 않아요. 그죠? 맞아 안 맞아? 1,1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지. 같은 원소 두 번 쓰지 않아. 무조건 한 번만 쓴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할 거고, 이거 좀 메모해놔. 상등에서 기억나는 사람들은 제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는 앞에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억을 하더라고. 집합의 상등은 여러분 책 뒤에 있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부분 선생님 설명을 해줄 거야. 그 다음에 요 무슨 뜻이야, 여러분? 어차피 집합은 기호의 약속들이야. 그래서 그 기호들에 대한 설명만 정확하게 좀 잡고 있으면 어차피 집합은 한글로 풀어헤쳐서 설명이 돼야 될 거를 기호로 약속한 단원이거든. 집합은 모든 단원과 다 연계될 수 있어. 그래서 집합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단원과 연계되니까 그 다른 단원이 어렵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집합 자체로 어려운 게 아니라 집합으로 설명을 하고 집합으로 표현을 했을 뿐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부등식 문제이거나 원방 문제이거나 뭐 함수 문제이거나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가 되는 거지. 표현만 집합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그런 문제들이 더 어려워. 유전제 같죠? 그런 부분에서 다른 단원이 잘 되어 있어야 돼. 이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인 거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인 거고. 참고로 또 얘는 무슨 표현이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뜻인 거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텐데 이 표현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A와 B가 같지 않은 상태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다. 그치? 맞죠? 그때 이 A를 B의 무슨 부분집합이라고 해? 진부분집합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A가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거지. 근데 A가 B가 완전히 같은 경우가 있는 거지. 이 안에. A가 B의 부분집합 아니야. 맞죠? 그래서 A와 B가 같은 경우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A와 B가 같지 않은 상태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를 A가 B의 진부분집합이다라고 한다는 것까지도 좀 정리 좀 해 놓읍시다. 그 다음에 뒤에 넘겨봐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도 공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겠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놓칠 것 같은 것만 간단하게 설명할 거야, 지금부터. 요 세 개 잘 표현을 해 놓도록 합시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빵개지, 빵개.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조금 더 중요한 부분.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NA가 NB의 보다 작다. 참여 거짓이야. 생각을 해보자. 거짓이야, 그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NA가 MB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참이 되는 거지. 같을 수도 있으니까. A집합이 B집합이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NA가 MB보다 작으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거짓이지? 마찬가지로 뭐가 붙어도 등호가 붙어도 거짓이지. 원소의 개수와 부분집합의 포함관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야. 포함관계가 결정이 되면 원소의 개수의 대소관계는 알 수가 있지만 원소의 개수의 대소관계만으로 포함관계를 알 수는 없잖아. 개수가 3개, 4개야. 이 3개가 이 4개에 꼭 포함되라는 법이 있나? 부분집합으로? 없으니까. 그쵸? 이것도 참고로 자, 좀 해봐. 간단하게 뭐 연말고 있으면 메모 해보세요. 그 다음 정리해봐. 집합 앞부분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갈 거야. 다 정리했어? 그 다음에 3단 논법이라고 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C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당연한 거지. 이게 벤베드레블을 그려보면 너무나 자명하게 나타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 되면 자동적으로 A가 C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가죠? 3단 논법에 의해서. 그 다음 이제 오늘 이 앞부분에서는 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좀 설명을 하고 볼게. 여러분 책에 있는 10페이지 맨 밑에 있는 부분이야. 추가적으로 더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 좀 하세요. 집합이라는 표현 좀 줄일게.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련된 내용을 가봅시다. 어떤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K개라고 가정을 해보자. 첫 번째,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몇 개야, 여러분? 다 배우고 있나? 2의 K제곱개가 되지. 즉 A집합의 원소가 1, 2, 3이 있다고 쳐볼까? 1, 2만 있다고 쳐볼까? 저의 부분집합을 한번 나열해보면 뭐야? 공집합 되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1도 원소로 가진 놈도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또 2만 갖고 있는 놈도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1, 2를 갖고 있는 놈도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니까 몇 개야? 4개인데 이걸 이렇게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그지? 부분집합이. 마찬가지로 1을 포함한 상태에서 2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모두 포함하면 얘가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얘가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얘가 되는 거고 이 경우는 공집합이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 원소의 개수가 K개라고 생각해봐. 그 K개의 각각의 원소들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하는 가지수들이 두 가지씩이 생기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몇 번? K만 곱한 가지만큼이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거 납득하니? 오케이. 그래서 이게 K제곱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정도 괜찮지? 맞지?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보러 갈까?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뭐를 제외해야 돼,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제외해야 되는 거니까 2의 K제곱계에서 뭘 빼면 돼요? 1을 빼주면 될 거야. 여기까지 되니? 세 번째 가보자. 특정 원소 M개를 불포함하는 부분의 개수를 우리가 한번 세보자. 예를 들어서 A 집합이 1, 2, 3, 4, 5가 있어. 근데 특히 1, 2라는 놈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만들고 싶어. 1, 2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데 그러면 1, 2를 제외하는 거지. 1, 2를 제외하고 뭘 만드는 거야? 3, 4, 5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어. 그러면 1이 2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 집합이 모두 찾아지는 거 맞니? 그럼 이 식이 답이 뭐야 돼? 2의 K-N제곱이 되겠지.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 다음 특정 원소 N개를 불이 아니라 반드시 포함한다.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의 개수도 똑같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나니? 왜냐하면 1, 2를 빼고 부분 집합을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 거야. 그럼 공집합 만들 수 있어, 그지? 근데 이 공집합에다 뭘 넣어버리는 거야, 그냥? 1, 2를 넣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뭐가 만들어져? 1, 2를 원소로 가지는 놈이 될 거고. 만약에 여기에 3을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을 만든 후에 3, 4, 5를 갖고 만들었어. 여기에 누굴 집어넣어? 1, 2를 집어넣으면 1, 2, 3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3, 4, 5만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들이 있을 거야, 그지? 거기에다가 누구를 집어넣기만 하면 돼. 1, 2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놈이 다 만들어지는 건 똑같지. 그러니 개수의 입장에서는 어때? 달라질 게 없는 거야. 구하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가죠? 이 부분 집합의 기수만 좀 잘 신경 쓰는데 오늘 배우는 부분에서 다섯 번째는 3, 4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근데 이제 3과 4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 불포함은 M개, 반드시 포함은 예를 들어서 알파개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럼 이때는 몇 개? 불포함도 빼고 반드시 포함도 빼는 거지 그냥. 맞죠? 이 문제를 보세요. 1, 2는 포함하지 않되 3은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내가 구한다라고 쳐보자. 그럼 1, 2, 3을 모두 제외하세요. 그냥. 4와 5만 가지고 뭘 만들어? 부분 집합을 만들어. 거기에 누구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3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개수는 동일하다는 거지. 그러니 불포함을 하든 반드시 포함을 하든 지수에서 빼준다는 사실만 잘 기억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오케이. 수행 되죠? 자, 여기에 진 부분 집합을 좀 다뤄보러 가보자. 특정 원소 N개를 불포함하는 거에서 진 부분의 개수가 몇 개가 되고 반드시 포함하는 조건에서의 진 부분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지 생각 좀 해보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특정 원소 N개를 불포함하는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보자. 얘는 부분 집합의 개수였잖아.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경우라는 얘기고 얘는 포함하지 말라는 얘기지. 밑에는 뭐가 돼? 달라지지 않지. 왜냐하면 불포함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잖아. 그쵸? 뺄 게 없어. 하지만 밑에 건 반드시 포함하는 거 안에 자기 자신 하나가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빼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신경을 좀 써줘야 돼. 알겠죠? 시험에서도 곧잘 출제되는 부분이겠지? 그러니까 이건 단편적인 개념인 거고 훨씬 더 많이 믹스돼서 문제가 나올 거야, 내용들이. 그때 항상 진부분 집합 문제는 조심해줘야 돼. 아차 싶으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한 개수 안에, 구한 부분 집합 안에 자기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만 생각해. 들어갈 수 있으면 빼야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을 만들 수가 없잖아? 안 빼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셨죠?
얘는 어떻게 돼? 당연히 얘도 진부분집합을 만들려고 해봤을 때 자기 자신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무조건. 불포함이 되는 순간부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 6번째인데 특정 원소 N개 중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는 부분의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인데 얘를 만들어 보자. A 집합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 1, 2 중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내가 구한다고 생각해 볼게. 당연히 노가다 때려도 돼, 그치? 뭐 1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음에 2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 1, 2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각각 구해도 되냐? 1을 포함하는 경우는 2만 포함, 1은 포함했고 2는 포함하지 않았어. 1을 포함하지 않고 2를 포함했어. 1을 포함하고 2를 포함했어. 각각 나누어서 더해도 답은 나올 수 있어, 그치? 하지만 우리 그렇게 풀지 않고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슨 사건? 여사건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치? 여사건, 여집합이라는 표현도 있지, 맞지? 여사건.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사건이라는 걸 생각해보자. 여사건이 뭔지는 알아? 대충 느낌 오지, 여사건의 단어 뜻은. 그럼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는 놈을 구하고 싶으니 2의 k제곱계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일 거야. 거기서 뭘 빼주면 되느냐? 누구를? 특정 원소 여기 n개지. 특정 원소 n개 중에 적어도 한 개 포함이니까 얘는 특정 원소 n개를 모두 불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빼주는 거지. 그러니까 m개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 그걸 빼면 나머지들은 m개 중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남지 않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얘를 계산해보자. 아까처럼 1이 포함이 되고 2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2의 몇 개야? 제곱개가 되는 거지. 1, 2를 빼고 만들어서 1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1을 포함하지 않고 2를 포함한 경우도 2의 제곱개가 되고 1을 포함했고 2도 포함한 경우도 2의 제곱개가 될 거야. 그래서 몇 개야? 12개다라고 계산하는 방법은 노가다가 된 거고, 맞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 공식대로 풀면 2의 4제곱계에서 2의 4 빼기 2제곱계를 빼주면 16 빼기 4가 돼서 12라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요런 표현도 한번 보자. 1, 2를 포함한데 집합 x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를 만족하는 x의 개수. 여기서 결국 부분집합의 개수를 묻는 문제야. 자, 1, 2, 3, 4, 5에 부분집합이 되고 있는 거지, x가. 맞아요? 근데 누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1,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얘는 x의 개수는 몇 개? 이게 5 빼기 2개가 되는 거지. 즉, 이 표현 자체가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라는 뜻인 거야. 그치? 자, 8번 과목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 할 건데, 얘를 풀어봐. 시간 줄게. 8번 풀어보자. 제가 시간 주실 테니까. 노가다를 생각하세요. 노가다를 생각하시고 해석을 해요. 아니, 내가 원수를 많이 줘버린다. 노가다 못하게. 노가다가 아닌 해석을 하면서 좀 깔끔하게 풀려고. 노가다는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시간만 나니까. 8번은 좀 잘 알아놔야 돼.
다 정답이네. 있고. 아, 그 상이랑 계속 봐야 되죠. 한 번밖에 안 했으니 조금 여러 번 보는 게 확실히 좀 그런데. 상민이 너 둘째 다 기억나지? 그래서 한 번밖에 안 했으면 조금 더 많이 해야 겠어요. 수능 많이 안 나온 거 치고 상민이하고 수능 잘하네. 수학 센스가 있는 거지. 풀었어요? 빠르게 풀면 선생님 좀 더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 이건 딱 질문을 했는데 한 30초 안에 답을 나오는 친구들이 90% 틀려요. 자, 시간 더 줄게. 좀 더 고민해봐. 단순한 문제면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했겠어. 다 설명하다가. 이게 무슨 뜻이야?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뜻인 거지.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뜻인 거지. 1, 2를 모두 불포함한 뜻은 아니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헷갈리지? 살짝. 다시 1,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뜻인 거지. 1, 2를 반드시 불포함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원소 기호가 아니잖아. 원소에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면 x가 이런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왜? 2가 없잖아. 그럼 1, 2라는 저 집합이 부분집합 되지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빠르게 풀려면 모든 부분집합에서 그치 누구를 모두 포함하냐? 1, 2를 모두 포함하는 놈을 빼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가 가요? 요거는 이 문제 간단하잖아. 근데 시험에 이 개념이 녹아들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중간에 쑥 삽입시켜버린다고 학교에서. 문제. 알겠죠? 개념을 잘 정리해놔야 돼. 2에 5 빼기 2를 할 건데 5 빼기 2만 결과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 1, 2를 모두 포함하는 거야. 1, 2를 모두 포함한 부분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 포함한 놈을 빼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겠다. 이해가셨습니까? 정리 좀 해봐. 전체적으로 다. 정리 다 한 사람은 뭐 너희들이 자존심이 상하려나? 1번부터 48번까지 그 A단 기분을 한번 풀어봐봐. 가볍게. 할 시간이니까. 원래 니네 정도 레벨이면 그거 풀리는 시간 안 가지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정은이 아까 딱 표정 보니까 잘못 생각했구나. 순간적으로 그치? 처음에 헷갈려.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알면 되지. 상훈이 이거 풀어서 맞았었어? 틀렸었어? 수현이는? 수현이 틀렸었어? 이게 틀리기 딱 좋은 거야. 지훈이 틀렸었어? 맞았었어? 포함, 불포함, 적어도 뭐 N개 중에 한 개 포함, 여기까지가 잘 정리가 되고 7번, 8번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1번부터 48번까지 쭉 풀어봐. 워밍업.
나오던 녀석에 수체계하고 도형의 분류, 포함관계. 집합을 몰라서 쓰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체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틀린 거, 그치? 이런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 상훈아, 자연수는 어떻게 나누는 거죠? 해볼까? 자연수 뭐로 나누는 거죠? 일단 소수라는 게 있지. 그쵸? 소수가 뭐야, 여러분? 약수의 수가 두 개의 숫자. 약수의 수. 그 다음에 합성수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의 숫자. 그럼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고. 모든 자연수는 3개로 분리가 돼요. 이 3개를 정리를 해놨고, 집합 문제 풀다 보면 좀 알고는 있어야 뭐 포함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칙들마다 좀 차이 있는데 얘들아, 약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약수 또는 배수에서 음의 정수는 생각하지 않아요. 엄밀하게는 양의 약수라는 표현을 써주는 게 맞고, 조금 깔끔하게 정리된 책들은 양의 약수라는 표현을 써줘. 쌤도 지금 양의 약수라는 표현을 쓰지. 근데 어떤 책들은 그냥 약수라고 해놓고 그냥 자연수만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엄밀하게는 수학에서 음의 약수 다 존재합니다. 2의 배수는 -4도 2의 배수예요. 음의 정수까지 원래는 취급되는 게 맞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음의 정수에 대한 약수와 배수는 정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모두 참고라. 그래서 숫자, 여러분 좀 헷갈리는 게, 여러분 이쪽 빨간 부분 조심해야 돼. 그지?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이다. 거짓이야. 나중에 명제는 어차피 이게 필요해서 그래.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가 아니라 순환소수도 있잖아. 맞죠? 순환소수 유리수잖아요, 여러분. 다 까먹었나? 0.3땡. 유리수로 표현되잖아, 순환소수는. 비순환소수는 무리수야, 그지? 맞죠? 자, 모든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이것도 거짓이야, 명제단에서, 그지? 왜? 이게 무한소수라고. 요분이 명제 가서 조금 여러분들 괴롭힐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어차피 명제 가서도 필요할 거고, 집합에서 가끔씩 나오니까 정리를 해놔. 수체, 도형의 분류. 이런 거. 여기 다 풀었어? 다 푼 사람 채점 해봐, 뒤에. 답지 보고. 답지는 선생님이 해소하진 않겠습니다. 답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채점하고 고쳐오기까지가 과제고요. 여러분 정도 레벨이면 뭐 답지를 베끼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답지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대신에 계산 틀렸거나 채점했는데 내가 풀었는데 뭔가 답이 틀려. 그러면 답지 봐도 돼요. 나의 접근 자체가 안 돼서 답지 보지 마. 그냥 와서 질문해. 알겠죠? 그 보는 시간에, 답지를 보는 시간에. 답지 보면 얼핏 이해가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